안녕하십니까. 조제팔 경매TV를 시청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제팔입니다. 오늘은 경매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물건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현재 구독자가 2,990명입니다. 3,000명이 되려면 몇 명이 더 필요하죠? 10명이 필요합니다. 자, 10명만 더 구독을 하면 3,000명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영동지원 2개 2020 타경 1068 대지입니다. 주소는 충북 옥천군 안남면 도덕리 716의 6. 대지가 149평이죠.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자, 토지의 감정금액은 3,451만원. 현재 최저가도 3,451만원입니다. 요 지상에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건물 한번 볼까요? 건물이 깔끔하죠? 뭐 잔디도 쫙 깔려있고 그림 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좋죠? 잘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느냐 마느냐.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나왔기 때문에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 즉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을 조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굴까요? 건축물 대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배땡땡씨가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2013년 10월 1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땡땡씨의 주소지는 옥천군 안남면 도덕이길 61-3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를 다시 봅니다. 토지의 소유자는 차땡땡씨입니다. 주소지는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도덕이길 61-3. 조금 전 건물의 소유자와 주소지가 같죠? 한 집에 남자와 여자가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부라고 보면 됩니다. 부부. 그러니까 2013년 5월 13일 날 차땡땡씨 아내 이름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남편의 이름으로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물론 부부가 아니고 여자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여자친구일 수도 있으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주소지에 남자와 여자가 전입되어 있으면 그 둘은 부부 아니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자, 지금 설명했듯이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죠?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 토지를 낙찰받았다. 낙찰받은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죠. 만약 건물 철거의 소를 제기하면 철거 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등기부등본을 한번 봅시다.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토지의 소유자는 차땡땡씨 그리고 압류등기가 있습니다. 영동세무서, 서대전세무서, 옥천 그리고 신청 채권자가 배땡땡씨죠. 조금 전 남편으로 추정되는 배땡땡씨가 경매를 넣었습니다. 2013년 5월 13일 저당권 설정했죠. 채무자는 차땡땡씨, 채권자는 배땡땡씨. 즉 부부 내지는 친한 사이로 추정되는 배땡땡씨와 차땡땡씨가 한 주소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경매를 넣었을까? 한 집에 살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왜 경매를 넣었느냐 하면 저당권 설정 등기 일자가 2013년 5월 13일이죠. 5월 13일이고 소유권 이전한 날짜는 2013년 5월 13일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왜 했겠느냐? 왜 저당권 설정을 했느냐? 부부간에 뭐 돈을 빌리고 빌려 쓰고 그러진 않았겠죠. 물론 부부가 아니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부부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왜 설정을 했느냐? 제가 볼 때는 이 차땡땡 씨가 무슨 사업을 했든지 무슨 명의를 빌려줬든지 해서 신용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슨 압류가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시 추정한 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이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압류 등기가 들어오죠. 국세청에서 영동세무서에서 압류 들어오고 서대전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오고 옥천군에서 압류가 들어옵니다. 이 압류 등기가 들어오는 것을 우려해서 먼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토지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압류 등기를 말소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매를 넣어야 되죠? 경매를 넣게 되면 이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이후 후순위 등 모든 등기들은 말소가 됩니다. 촉탁으로 말소가 되죠. 즉 토지를 깔끔하게 세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건물은 깔끔하겠죠. 그리고 토지도 깔끔하게 만들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온전한 재산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자, 건물의 소유자는 배땡땡씨고 저당권자도 배땡땡씨고 신청 채권자도 배땡땡씨예요. 요 분이 100% 입찰에 참가하겠죠? 그렇죠. 100% 입찰에 참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배땡땡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건물의 소유자가 배땡땡씨라고 그랬죠? 배땡땡씨 소유의 건물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손해가 있겠죠? 그래서 배땡땡씨는 입찰에 참가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 물건을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땡땡씨는 이 물건을 다시 매입을 해야 합니다. 경매라는 게 뭡니까? 높은 금액 쓰는 사람이 장땡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무슨 높은 금액을 쓰고 낙찰을 받아서 얼마간의 수익을 남긴다면 굉장히 비도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높은 금액을 쓰더라도 결국은 신청 채권자, 즉 건물 소유자한테 배당이 다 되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세무서에서의 배당을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높은 금액을 쓰더라도 결국은 1순위 채권자 배땡땡씨에게 배당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세무서에서 다 찾아갑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금을 잘 납부해야죠. 그러므로 높은 금액의 입찰을 했다고 해도 뭐 비도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주 초보 중에 초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정을 하는 근거는 뭐냐? 보면 2017년도에도 경매가 한번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 한번 볼게요. 2017년도 2017 타경 317 8월 8일날 매각이 되었죠. 조땡땡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배땡땡씨가 경매를 놓고 배땡땡씨가 낙찰을 받으려고 했는데 엄한 조땡땡씨가 낙찰을 받아갑니다. 여기 조땡땡씨는 조제팔 아닙니다.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4,099,999원에 낙찰이 되었고 그리고 취하가 되었죠. 취하라는 것은 저당권 설정 등기는 그대로 놓고 그리고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요것만 말소한 겁니다. 즉 채무자와 채권자는 부부로 추정되기 때문에 뭐 취하를 안 해줄 이유가 없죠. 그러나 낙찰이 된 물건의 경우에는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낙찰자는 인감을 첨부해서 취하 동의서를 교부해주면 신청 채권자가 그 취하 동의서와 함께 법원에 취하 신청을 하면 경매는 취하가 되는 겁니다. 이때 조 땡땡씨는 얼마간의 비용을 받았겠죠? 그렇죠. 이분도 이때 얼마간의 비용을 받아서 와이프에게 백 하나 사줬을 겁니다. 자, 다시 이번 사건으로 돌아와서 요물건 역시 신청 채권자 배땡땡씨가 입찰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배땡땡씨와 협상을 해야 되겠죠? 이야기를 나눠보니 사정이 굉장히 딱하다. 그러면 그냥 주시고 그리고 얼마간의 인사를 하면 그거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취하 동의를 안 해준다. 배땡땡씨 요 저당권 설정 등기 있죠? 요거를 말소하면 낙찰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절대로 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시키면 압류 등기들이 선순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은 유찰될 것으로 보이진 않고 이번 회차에 낙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말씀드린 사실과 다른 게 있는지 없는지 건물의 상태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구독자가 2,990명입니다. 10분만 더 있으면 3,000분이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참나. 안 누르기 싫으면 누르지 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